오늘의 이 빅데이터의 선택은 바로 제가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요. 아날로그로 우리를 말하다. 바로 클래식이에요. 오늘은 저는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둘, 셋, 출발! 숙제 라 선생. 우와. 아, 모던보이 이게 이렇게 우와. 뭔가 친환경 소비와 관련된 책을 찾으러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 검색 먼저 해볼게요. 컴온. 아 근데 그거는 해요. 배달 같은 거 시킬 때 이제 일회용 수저 그런 거 주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전공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네요. 많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좀 키워드 위주로만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경제책 좀 보시나요? 교수님이 하면 큰일 나요. 책 찾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네요. 20-18 아닌데?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숙제 라 선생.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치 소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주제를 우리가 또 얘기하고 고민거리도 함께 토론하며 우리의 서로의 생각을 얘기해봤는데 이 숙제의 신 이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그럼 책으로 들어가시나요? 아 슬퍼. 가지 마세요. 네, 그래도 마지막이니만큼 우리 힘내서 열정적으로 오늘의 마지막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가치 소비잖아요. 지현 씨, 그럼 이 가치 소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가치 소비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뭐 만족도가 높으면 과감히 소비를 하고 대신에 뭐 내가 정했던 그 가치관에 낮추는 게 아니라 뭐 만족도나 가격면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바로 가치 소비인 거지. 이 합리적인 소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처음에 만족도가 높은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리고기가 생각이 나고 순간 저도 만족도가 8kg. 만족도 폭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쨌든 네. 당근에 팔 예정. 한 8kg? 8kg 아직도 8kg 남았어요? 네, 한 톨도 안 건드렸어요. MBTI 편 참고하세요. 네, 다음 우리 서임 씨. 저는 이제 가치 소비가 이제 그 가치 소비의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저는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사니까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이런 가방을 들었다더라, 뭐를 착용을 했다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사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소비를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맞고 내 취향인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우리 동윤 씨 한번. 그래서 저도 약간 서희미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가치 소비라는 키워드가 우리 MZ세대에서 떠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저는 개성 그리고 약간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색깔을 소비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가 MZ세대에서 이게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어떠한 가치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지 이게 가치 소비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날카로운 분석이었죠? 날카로운 역시 우리의 브레인. 네. 그래서 요즘 더 약간 자신의 가치를 소비를 통해서 좀 표출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좀 미닝아웃이라는 단어도 요즘 가치 소비와 연관해서 이렇게 같이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거 미닝아웃이라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미닝아웃은 이제 의미와 신념을 뜻하는 미닝 그리고 이제 원래는 벽장을 뚫고 나오다는데 요즘은 이제 무언가를 밝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커밍아웃 요게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요걸 이제 뜻을 종합을 하면 자신의 신념
혹은 숨겨왔던 약간 정치 색깔일 수도 있고 혹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제 소비를 통해서 표출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우리가 미닝아웃이라고 요즘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미닝아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SNS인 것 같아. SNS에서 많이 나오죠. 맞아. 왜냐면 요즘 해시태그 해서 올릴 때 보통 뭐 문장이나 아니면 문양이 있는 슬로건 제품들 아니면 환경을 위한 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구매한 다음에 그걸 인스타에 업로드 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기의 관심사를 표현하고 또 자기가 어떤 취향인지를 표현하는 뭐 그런 것 같아.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 가치 소비라는 게 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아요. 보통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20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 그대로 갖다 쓰고 뭐 옷이나 학용품 다 갖다 쓰는데 20살 되면 이제 뭐 알바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형들 이런 사람들이 못 쓰는지 보면서 이제 물건을 골랐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점점 SNS도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그 시선이 주변 친구들에서 점점 이제 사회 내 주변의 또래들이 뭐 하는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입되는 정보량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 이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혹시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가치관과 맞는다면 이제 그때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되게 어렵다. 나도 이렇게 조사도 하고 나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서 이게 뭐 어떤 소리인지 좀 아리송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약간 이런 가치 소비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해. 저번에 했던 선은 능력. 제가 또 1회 때 선정이 됐던 제 주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같아. 민감하지. 왜냐면 옛날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기업인, 뭐 정치인 등등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SNS가 대중화되고 활발해지면서 일반인들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건. 그걸 떠나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이 가치 소비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깊게 얘기할 줄 이 라 선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숙제이신 라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어간다라는 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군요. 욕심 너무 좋죠. 앞으로도 MZ 세대 소비 방법, 가치 소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이신 라 선생.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우리 서윤 씨부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라 선생님이랑 숙제신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뭔가 도서관을 제가 안 온 지 진짜 몇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책도 많이 보고 약간 체험 막 VR 체험 이런 것도 저번에 하고 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주제들 접해보면서 다양한 의견, 이야기도 듣고 좀 반성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철학적인 거 좋아하고 그래서 명상도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라 선생님이라는 분과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요즘 핫한 키워드들을 다룰 수 있어서 되게 저도 많이 배웠던 시간 같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라 선생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깊은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상식들과 또 많은 가치관들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라 선생님, 서희미, 동윤이 오빠 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책에 문구로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감아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 눈을 감으셔도 되고 근데 안 감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요. 하지만 그런 낮을 보낼 날에도 밤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그 밤에 되게 우리는 혼자겠죠. 그런 밤이면 아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춘은 무거워요. 빨리 늙었으면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저는 저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문장들의 줄을 그었죠. 그렇게 책에다 몇 번 밑줄을 긋다가 잠들고 나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나날 중에 첫 번째 날. 누군가에게 청춘의 문장들은 그 새로운 날에 돌이켜보는 지난밤에 밑줄 그은 문장 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현수 청춘의 문장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이 저 책의 문장처럼 지난밤에 밑줄 그은 문장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궁금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항상 저 라 선생을 찾아주세요. 전 항상 이곳에 있겠습니다. 왜냐? 전 숙제의 신 라 선생이니까요.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드리는 숙제의 신 라 선생.